보통 방산기업 하면 주가가 지정학적 위기감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 시스템은 조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게임이요? 네, 이 K방산의 든든한 현금을 연료로 삼아서 우주랑 미국 본토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배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료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통적인 방산기업의 안정성에다가 뭐랄까 미래 성장 산업의 폭발력을 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오늘 그 가능성과 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 시스템의 기본 체력부터 좀 확인해보죠. 사업 구조를 보니까 크게 방산, ICT, 그리고 신사업인 우주 이렇게 3개 엔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가장 큰 엔진은 방산 부문이겠죠? 맞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고 또 현금을 창출하는 캐시카우입니다. 70%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흔히 무기체계의 눈과 두뇌를 만든다고 표현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KF-31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ASA 레이더입니다. 아, ASA 레이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이에요? 기존 레이더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쉽게 말해서요. 기존 레이더가 손전등 하나로 한 군만 비추는 식이었다면요. 네. ASA 레이더는 수백 개의 아주 작은 반도체 송수신 장치를 촘촘히 박아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개발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게 심이죠. 이걸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국산 전투기에 달았다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진짜 몇 개 국만 가진 최첨단 기술입니다. 전투기의 눈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의 두뇌도 거의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함정 전투체계, CMS라고 부르죠. CMS요? 이게 없으면 사실상 그냥 깡통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함정에 있는 모든 센서랑 무장을 다 통합해서 지휘관이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핵심 시스템이죠. 대한민국 해군 함정 대부분에 한화 시스템의 CMS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K9 자주포나 천무가 해외에 팔릴 때 그 안에 핵심 부품들도 다 하나 시스템 몫이고요. 네, 사격 통제 장치랑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이요. 듣고 보니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들이 진짜 무슨 어벤져스 팀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만들고 하나 오션이 배를 만들면 하나 시스템이 그 안에 첨단 장비로 꽉 채워넣는 식이잖아요. 이런 패키지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랑 따로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시스템 간의 호환성도 완벽하게 보장되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뭐랄까 한화 시스템만의 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방산이 이렇게 확실하게 돈을 벌어주고 있다면 두 번째 엔진인 ICT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매출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주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시스템 통합, SI나 디지털 전환, DX를 담당합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사업들이겠네요. 네, 방산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없지만 그룹 내부 시장을 기반으로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는군요. 그리고 이 IT 기술력이 나중에 AI 기반 국방 솔루션 같은 미래 사업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진, 모두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우주 사업입니다. 한때 UAM, 그 도심 항공교통에도 힘을 쏟는 듯 하더니 최근에는 완전히 우주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네,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야죠. 선택과 집중. 제주도에 하나 우주센터를 준공하면서 본격적인 위성 제조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조업이요? 연구개발이 아니라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위성을 100기씩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지은 거죠. 와, 100기.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SAR 위성 기술인데요. SAR 위성이요? 그건 또 뭔가요? 일반 광학 위성은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지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SAR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지상으로 쏴서 반사되는 신호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날씨나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지상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위성이에요. 아, 군사 정찰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정말 많겠네요. 맞습니다.
재해 감시, 환경 분석 등 무궁무진하죠. 이 기술이 하나 시스템 우주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방산이라는 든든한 심장을 바탕으로 ICT라는 안정적인 혈관을 통해서 우주라는 새로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고요? 정말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퀀텀 점프요? 불과 2년 전인 2023년만 해도 매출의 17% 정도가 수출이었는데 2025년에는 25%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근데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수익성 때문입니다. 아, 수익성. 보통 내수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후반 정도인데요. 수출 사업은 20%를 넘나드는 고수익 사업입니다. 와, 2구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즉 똑같이 100억 원을 팔아도 해외에서 팔면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2배 이상 남는다는 뜻이죠. 수출이 늘어날수록 회사의 이익 체력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효자 상품들이 있나요? 그럼요. UAE나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2 레이더, 또 폴란드로 나가는 K2 전차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그 수출 영토 확장의 활용 점정이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건 처음이라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나오션과 함께 1억 달러를 투자해서 필리조선소 지분 100%로 확보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60%를 가진 대주주고요. 이 인수의 핵심은 존스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법을 뚫었다는 데 있습니다. 존스법이요? 그게 뭔가요? 일종의 무역장벽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 연안을 오가는 모든 상업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운용해야 한다는 100년 넘은 법입니다. 와, 굉장히 폐쇄적이네요. 단한데 근데 문만 열면 뭐 하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죠. 지금 필리조선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상선 건조가 아닙니다. 아, 배를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바로 미 해군과 정부 선박의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따내는 겁니다. MRO요?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인력을 채용하면서 MRO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MRO 사업부터 시작하는 거죠? MRO 사업이 신규 건조보다 진흙 장벽이 낮고 꾸준한 일감을 확보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일단 MRO를 통해서 미 해군과의 신뢰 관계,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쌓는 거죠. 아, 먼저 신뢰부터 쌓는다. 네, 그렇게 관계를 다진 후에 자연스럽게 한화 시스템이 만든 전투체계나 레이더 같은 첨단 장비들을 미 해군 함정에 탑재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큰 그림입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당장은 조선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화 소유의 해운사를 통해 유조선 10척을 발주해서 건조하고 있고요. 2026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급을 키우다 보니까 시잔의 평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국내 방산 시잔의 영원한 라이벌 LIG 넥스원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두 회사는 현재 시장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NIGNX1은 천공이라의 수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지금 당장 엄청난 이익을 내는 실적주 혹은 가치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5에서 20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PER이 15에서 20배라는 건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15배에서 20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화 시스템은 PER이 30에서 40배, 거의 2배나 비싸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시장이 하나 시스템을 성장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는 앞으로 우주 사업이나 미국 MRO 사업 같은 미래 먹거리에서 벌어들일 잠재력에 훨씬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마치 지금 당장 장사가 잘 되는 동네 맛집보다 앞으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대박을 낼 거라고 기대되는 신생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쳐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기대감의 실체가 바로 우주와 미국인 거고요. 맞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두 회사는 강점이 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LIG 넥스원이 유도무기 분야의 강자였다면 하나시스템은 말씀드린 ASA 레이더 같은 센서 분야의 최강자였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무인 수상정, USB 같은 미래 해양 무기 체계 분야에서 두 회사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면 결국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수주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때 못 만들어내면 그림의 떡이니까요. 그래서 2025년이 하나시스템에게는 생산 역량 대전환의 원년이었습니다. 생산 역량 대전환. 구미에 있는 신사업장은 면적을 2배 이상 늘리고 생산 라인을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40%나 끌어올렸고요. 와, 40%나요? 네, 제주우주센터는 연간 100기의 위성을 찍어낼 체제를 갖췄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11조 원이 넘는데 이걸 지체 없이 매출로 바꿔낼 수 있는 총알 공장을 완비한 셈입니다. 11조 원이면 지금 매출 기준으로 한 3, 4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둔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도 굵직한 계약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죠. 네, 2025년 12월에만 두 건의 아주 상징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 17일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천공3 모형 레이더 시제품 계약을 따냈고요. 천공3요? 네, 이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의 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는 미국 보잉사의 F-15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신 디스플레이 장비를 수출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F-15 전투기라면 미국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데 거기에 우리 부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본토의 핵심 방산 기업에 그것도 전투기 항공전자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필리조산소 인수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뚫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렇게 외형이 커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재무 상태가 좀 불안해질 수도 있을 텐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튼튼해졌더라고요. 네. 2025년 3분기에 자산이랑 자본이 거의 2배로 뛰었던데요. 아, 그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화나오션 같은 계열사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상의 그 평가 이익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 회계상 자본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덕분에 부채 비율이 137%에서 97%로 10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빚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진 재산 가치가 올라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 거군요. 일종의 자산 재평가 효과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우주나 미국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할 때 훨씬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배구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대주주인 화나에너지가 김동관 부회장 삼형제가 지분 100%를 가진 사실상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라 그렇죠. 승계 과정에서 이 지분을 팔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른바 오버행 리스크죠. 네, 과거에는 분명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 시장의 지분을 대량으로 내다 팔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분을 파는 것보다 화나 시스템의 기업 가치를 최대한 키워서 화나에너지의 자산 가치 자체를 불리는 쪽이 승계에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파는 것보다 키우는 게 낫다. 네. 따라서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장밋빛 미래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단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단연 필리조선소의 초기 적자입니다. 역시 필리조선소군요. 네, 2025년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조선소의 적자 때문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분기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이 연결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 적자 폭을 얼마나 빨리 줄여나가느냐가 2026년 실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현재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리스크,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네, PER 40배는 앞서 말했듯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녹아있는 숫자입니다. 만약 우주 사업이나 미국 MRO 사업에서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뭔가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우주센터를 짓고 위성을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 즉 막대한 설비 투자, 캐펙스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의미 있는 이익으로 돌아올지 아직은 안개 속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리스크가 시간과 연결되어 있네요.
필리조선소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간, 우주 사업이 돈을 버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까지 시장이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것인가 이 문제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 시스템은 K방산 수출 호조라는 강력한 엔진으로 벌어들인 돈을 우주와 미국 해양시장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2026년은 필리조선소의 초기 손실 부담은 줄어들고 방산 수출의 이익은 극대화되면서 실적에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고요. 네. 하나 시스템은 이제 한국의 방산 기업이라는 껍질을 깨고 미국 시장에 생산 거점을 둔 글로벌 시스템 기업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실험이네요.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결국 우주와 미국이라는 미래 가치가 현재의 막대한 투자 비용과 초기 손실이라는 부담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으로 넘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 시스템을 보실 때 단순히 방산 뉴스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수주 소식이나 제주도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위성 소식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포인트네요. 그 소식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실험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테니까요.